캐나다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늘어난 일일 신규 환자는 7,984명으로 1월 10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차 대유행인 1월 13일엔 899명이었는데 어제 928명으로 급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절반이 넘는 500여 명이 온타리오주에서 나오자 온주 정부가 급히 중환자실 침상과 의료인력 확보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온주 북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오는 월요일부터 예정된 선택수술과 비응급수술, 비응급 활동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선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주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달 말 온주의 위중증 환자 수는 8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주는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오늘 온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날 대비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토론토에서만 1,218명이 늘었고 필 지역 762명, 욕 지역에선 532명이 나왔으며 오타와와 더럼에서도 각각 241명씩 늘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1,2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BC 보건 관계자들은 BC주도 온주처럼 스테이트홈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각주 정부가 방역 고삐를 조이곤 있지만 최근에 급격한 확산세를 바로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30만 3천여 명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풀타임에서 17만 5천여 명, 파트타임에서 12만 8천여 명이 채용되고 자영업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전달 26만여 명에서 더 증가한 수치로 1월 봉쇄로 사라진 소매업에서 9만 5천여 개, 식음료 업계에서 2만 1천여 개가 생겼고 의료 분야와 건설,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3월 들어 각주 정부가 봉쇄를 완화한 덕분에 실업률은 전달 8.2%에서 7.5%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9만 6천여 명이 실직 상태입니다. 또 3차 대유행으로 이달 들어 주요 주 정부들이 다시 영업을 봉쇄하면서 4월의 고용시장은 다시 어두울 전망입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실업률은 7.5%, 브리티시 컬럼비아 6.9%, 퀘벡주 6.4%, 알버타주는 9.1%입니다. 주요 도심의 실업률은 토론토가 8.6%, 밴쿠버 7.5%, 몬트리올이 7.9%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어제까지 744만 7,525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7.98%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54만 6,540회분의 백신이 전국에 공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온주의 덕포드 수상이 에토비코의 한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토론토의 고위험 지역에선 오늘부터 50세 이상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콜센터에서 예약하며 집단 접종소에서 접종해 줍니다. 이들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은 병원과 커뮤니티 그룹, 직장 등이 이동식 모바일이나 팝업 클리닉을 열고 접종해 주며 토론토 동부 지역에선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필 지역은 우편 번호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모든 주민의 예약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령을 5살씩 낮출 계획입니다. 필 지역도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나 팝업 클리닉이 운영됩니다. 6지역은 현재 5개 고위험 지역에 한해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4개 접종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코넬 커뮤니티 센터에서, 65세 이상은 나머지 접종소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과 관련해 토론토와 필, 6지역 등 지자체들이 접종 허용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자주 뉴스를 확인하고 예약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소식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온주 전역에 있는 약국에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서킷 브레이크로 타격을 입은 식당과 술집, 카페와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직원 수에 따라 직원이 없으면 $1,000, 1명에서 4명이면 $2,000, 5명에서 99명은 $5,000, 100명 이상이면 $10,000가 제공됩니다. 오는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4,0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임대료와 임금, 물품 등 손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최근 확산세가 우려되는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월요일부터 직원 3명 이상이 감염되는 직장을 최소 열흘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서와 소방서, 식료품점과 약국과 같은 필수 업종은 제외됩니다. 온타리오주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트럭 바퀴가 빠지며 반대편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커티스 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서부 방면을 달리는 픽업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 운전석을 덮쳐 피해 운전자가 다쳤으며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닐슨 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 방면에서도 트럭 바퀴가 빠지는 등 어제 하루에만 유사 사고 3건이 발생했고 지난주에도 램펄스 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경찰은 썸머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에 이런 위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비소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번지역 웨스턴로드 8099번지에 있는 네일샵에서 직원 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욕지역 보건당국은 이 네일샵이 고객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다 서비스 직원과 고객의 이름도 관리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에서 26일 사이 이곳을 다녀간 고객 84명은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 8명 중 7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지난달 26일 오후 1시 네일샵을 폐쇄한 보건당국은 확진자 7명 중 4명은 욕지역에 3명이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경찰이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행 전과자가 밴쿠버 보호감호소로 이송된다며 얼굴을 공개하고 공원 등에서 목격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33세 존 앰브로스 세워디는 지난 2009년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하루에 여성 2명을 잇따라 공격했다며 여성을 상대로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위험 인물입니다. 밴쿠버 경찰은 세워드가 주류와 약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고 범죄자와 접촉할 수 없으며 특히 공원이나 센트럴 밴쿠버 아일랜드 등에 갈 수 없다며 이곳에서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워드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규정을 어기고 공원에 나갔다 시민의 제보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인 에든버러 공작 필립 공이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성명을 통해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이 오늘 오전 윈저 궁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며 왕실 가족은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그의 별세를 애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립 공은 올해 2월 감염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장 수술을 받고 지난달 중순 퇴원했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필립 공은 1947년 그리스 왕실내 직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영국인으로 귀화한 뒤 같은 해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결혼해 역대 최장 기간인 74년간 뒤에서 여왕을 지켜왔습니다.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하는 가운데
현재 영국 전역이 락다운 상황이라 대규모 장례식 대신 가족 30명 정도만 모여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